이낙연 대표님 만나시는 거 정치적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고.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네? 된다고 시켜서 이낙연 측가서 이 사람이 저기 어떻게 웃는다고 그럼 정직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오늘 대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도 있는데요. 직접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뵙게 되신 건데 자, 조문을 간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아무런 답하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20분 정도 장례식장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수영 교수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일단 이게 조문하는 자리인 만큼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이제 뭐 장지 또 돌아가신 장인의 장지를 어디에 모셨느냐 하니까 이천에 모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뼈 있게 저는 그래도 수도권 집중입니다라고 이천이 수도권에 있다 그렇게 아주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도 덕담을 또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또 마지막에 헤어질 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당을 잘 좀 이끌어 달라. 근데 네. 뭐 그 얘기 뭐냐면 최근에 자신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비명계 어떤 공세들이 좀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간 단속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여기에서는 사실 어제는 큰 말하자면은 주목할 만한 발언은 없었지만 정말 최종 귀국하는 6월달 타이밍이 되면은 저는 그 상황이 되면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쪽으로 정치 시계의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어서 어저께 발언에는 너무 큰 뭐 어떤 정치적 함의를 두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빈소 정치였기 때문에 크단 큰 뭐 그렇게 의미를 두려는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을 잘 이끌어 달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잘 부탁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부탁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치를 살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표가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거죠.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하는 게 사실 정치권이긴 한데 지금 원칙을 좀 지키자. 아마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냐는 해석이 많이 따라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부터 제가 읽어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치 경험이 많고 당 대표까지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 해석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넌지시 건네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특히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가 있느냐. 앞으로 2차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그거 과연 또 당의 분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있었던 어떤 개딸들의 논란들 앞으로 민주당에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저 발언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저게 굉장히 아마 따갑게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서민 전 비서관은 어떻습니까? 글쎄 근데 제가 어제 빈소를 다녀왔지만 네. 뭐 그렇게 뼈 있는 이야기를 주고 받을 만한 시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빈소에 가셨을 때 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타이밍 때 가셨습니까? 그 뒤에 갔죠. 왜냐하면 뒤에 저 때는 가셨어요. 너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방문하시지 않아도 애초에 빈소의 조문객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짧은 인사말 정도만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모두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고 아마 저 발언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께서 다른 조문객들에게 하신 말씀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당에 대한 일반적인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누군가를 겨냥해서 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보이긴 하지만 원론적인 원칙적인 발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두 사람을 중심으로 깊은 갈등이 시작된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경선 때였습니다. 당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것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모습 보겠습니다.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제가 공격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간의 문제, 이재명 후보와 언론의 문제이지 저 이낙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치열하게 서로 다퉜고 또 싸웠고 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승리했고 대선 후보가 됐고 이낙연 전 대표는 패배하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남이 더 큰 의미가 있었던 만남이었는데 20분 동안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크게 없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최다인 변호사님 큰 의미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이재명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 대선과 관련되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것이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현재의 여당이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의 경선 후보로부터 발발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서 민주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지금 민주당의 모든 문제들이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발발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개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이 앞서서 지금 이 빈소에서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개딸들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로는 어제는 빈소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수면 밑에서는 많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6월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년 좀 안 돼서 장인상을 당하면서 급 귀국을 했는데 다시 한 열흘쯤 지나서 18일쯤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 6월 달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을 좀 불편해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어제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출국 모습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소란스러운 모습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 출국에 대해서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존자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님 대단히 주장하고 이낙연 수상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네? 대단히 시켜서 이낙연 수상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그냥 땅으로 그걸 온다고야? 좀 정직하게 한다 정직하게. 자, 개딸들 시켜서 이낙연 전 대표 출당시키려고 하더니 여기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느냐라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곧장 이제 빈소로 들어가긴 했는데 저 모습이 앞으로 벌어질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재된 화약고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준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를테면은 사실 본인이 더 억울하죠. 왜냐? 지난 대선 때 9월 당시에,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사실 이 대장동 문제를 꺼냈다고 지금 개딸들이나 이재명 대표, 강성진 씨는 공격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한두 달만 더 먼저 나왔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선 기억할 겁니다. 수도권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늘 앞서가다가 마지막 수도권 경선 여론조사에서 엄청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대패를 했습니다. 네. 만일 이 문제가 한 달 전에만 더 돌출이 됐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의 지금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낙연 대표는 오히려 더 억울하죠. 그걸 이낙연 대표가 잘못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인허가권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대선 끝나자마자 당의 이런 혼란을 우려해서 바로 미국 갔어요. 네. 이낙연 대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거기서 배후 조종했습니까? 그런데 왜 개딸들이 출당시킨다고 그러고 수박 7적이 넣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말하자면은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계산의 침묵인 거고, 만일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쯤 귀국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저는 지금 잠재돼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2달 동안 뭐 정진상 전 실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수면 위로 올라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딸들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화면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속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사람들이다 얘기하면서 역적이라고 몰아세웠고, 그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막 여기저기 공유하면서 여론을 주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달라라는 청원까지 올렸는데 한때 청원 게시글에 4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나왔던 의혹들에 대한 부분, 이 이낙연 전 당대표가 사실 열심히 돕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당의 지지자분들이 원했던 만큼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당대표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서 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 이재명계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개딸들이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당원들이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개딸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지금 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자체를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을 김용민 의원이 차고 있는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재명 방탄에 몰입해서 스스로 개딸 대리인이 되려고 한다. 국민의 대리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개딸 대리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당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성향이라든지 본인들의 목표의식과는 다른 의원들을 제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은 뭐 그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일정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표하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정당이 정당법에서의 취지에 맞는 민주적인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희석 대변인의 저런 주장처럼 스스로 이 방탄에 몰입해서 개딸만의 대리인이 되는 그러한 좀 그러니까 뭐 극보수, 그러니까 극진보적인 그러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총선에서의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리고 저희 출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개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지만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민주당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그들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힘까지 실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법 개정안 이제 발의를 하기 전이거든요. 이제 10명 정도 이제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직 발의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주요한 내용이 골자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청원권이죠. 청원권이 있고 소환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는데 이 3가지를 좀 전폭적으로 당원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공고히 한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저도 그 배경 자체는 제가 추측건데 아마 이제 당원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열성 당원들이 당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무직 당직자에 비해서 실제로 정당에 참여하고 싶고 정당 운영에 있어서 의견을 행사하고 싶은 당원들이 많은데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너무 제약되어 있다라는 불만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투표의 비중이 차이가 나거나 이런 비율의 반영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항상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정당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권리당원들의 요구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대폭 담아서 강화시키는,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이 모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당비 납부에 제한도 걸고 제약 조건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제명을 할 수 있는 그 절차 자체가 당에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윤리심판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그 감정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명 수단에 윤리심판원뿐만 아니라 이제 당원들의 청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이것이 최근에 당원 청원에서 보여지듯이 누군가를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라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처럼 이것도 좀 남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 이제 18일에 출국하기까지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발인하는 날이라고 하니까 발인이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개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출국하기 전에 김재섭 위원님 혹시 비명계들 좀 모아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어떤 모임을 주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당시에 무더기로 찬성표가 나왔는데 그 찬성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나온 표거든요. 근데 그 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제 비명계 인사들끼리 약간의 그냥 암묵적 합의 내지는 명시적 합의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가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사가 합치됐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그 비명계들 사이에서 물밑 움직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명계 핵심이랄 사람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 한국으로 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6월에 또 책을 낸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충분히 저는 결집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계속 오히려 지금 친명계에서 김용민 의원처럼 당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처럼 만들어버리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비명계가 계속 제외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말 비명계들을 같이 가자라는 것보다는 비명계들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당직 개편이라는 평가가 많은 이상 저는 얼마든지 비명계 인사들이 이번 어떤 장렉을 계기로 결집할 가능성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계라고 불리는 30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공항에 마중을 갔지만 출국하기 전에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진짜 안 만날지 아니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비공개로 어떤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또 이게 드러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